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빚어진 가장 국가의 근본을 훼손한 그런 범죄를 우선 손가락으로 하나를 꼽으라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통계 조작입니다. 통계 조작. 국가의 통계청, 그리고 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여러 가지 국가의 그 근본을 세우는 그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통계청이지요. 그리고 경제 관련 정부 부처들. 여기에서 이 통계가 조작되고 인위적으로 왜곡되고 이러면은 나라의 그 위에 건축해 놓은 나라의 근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와르르 쏟아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대한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접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감추려고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런 이제 그런 의혹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이 사람들이 지금 감사원에서 의혹을 품고 있는 것처럼 경제 관련 통계를 왜곡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시켜서 그랬을까요? 청와대에 있는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그 수석 참모가 왜 그런 통계 숫자를 만지고 또 만지고 그래서 그걸 왜곡했을까요? 왜?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들의 보스가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요. 그러자 그 결과로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5천 명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50만, 60만, 70만, 80만 하던 신규 채용 숫자가 5천 명대로 곤두박질. 그 다음에 하위 20%, 하위 저 바닥에 있는 소득계층 20% 근로소득이 37%나 급감을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래 소주성을 내세울 때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은 뭐 그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서 봉급을 많이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봉급을 저축하지 않고 다 써서 그 소비가 더 진작이 되고 소비가 진작이 되면 뭐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면 또 공장에서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고 계속 이 선순환 수레바퀴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러기는커녕 최저임금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올려놓고 보니까 기업이 사람을 안 쓰는 겁니다. 해고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지. 쓰면 무조건 돈을 줘야 되지.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우선 겁이 나서 사람을 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급감을 하는 겁니다. 신규 채용이 급감을 하자 부자가 타격을 입었을까요? 중산층이 타격을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맨 바닥에 있는 계층이 타격을 입는 겁니다. 맨 바닥에 있는 계층이 소득이 37%. 아마 체감 소득 감소는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에서 그런 통계가 나오자 청와대가 그냥 대로를 한 겁니다. 아니 어디다 대고 이런 통계가 나와?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부작용을 감추려고 기준 계산법을 바꾼 통계를 별도로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우겼습니다. 하위 20%에 해당되는 서민들은
피부 감각적으로 느끼는 소득의 그 감소분이 거의 반토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청와대는 당시에 최저임금의 긍정 효과가 뭐가 긍정 효과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초상적인 용어 소득이 증가를 했으면 증가했다 감소를 했으면 감소했다 이렇게 해야지 긍정 효과 이러면서 그게 90%나 증가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놓고 통계청장이 목을 잘랐습니다.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이 딱 옷깃 여미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대통령님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대요. 좋은 통계가 뭡니까? 네? 아니 그분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좋은 통계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보고 싶어하는 통계만 따로 모아서 그것만 딱 정리해서 갖다 주는 것 이게 좋은 통계입니까?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좋은 통계가 없으면 지우개 좀 가지고 와봐. 뭐 몇 퍼센트? 싹싹싹 지우고 야 잉크 지우개 가지고 와야지 사람아. 대통령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좋은 통계 그런 뜻이었습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께 얼마나 엄청나고 심각한 범죄 행위였는지 그것을 이제 감사원이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검찰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 이제 수사가 거의 막 다 진행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가장 악성이죠.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서 한수원을 압박을 해서 원전 연장 운영의 경제성을 억지로 축소하게 한 사실. 이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조작하면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조작했지 나머지는 정직하게 그렇게 보고하는 정부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조작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대부분 조작하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고 나머지도 많이 손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생 동안 한 번도 바람 안 피는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바람 피는 사람은 없다. 비유가 구질구질해서 죄송합니다만 딱 하나만 통계를 조작하는 정부는 없다. 아예 통계에 손을 안 대는 정부는 있을지 몰라도 딱 하나만 통계를 조작하는 정부는 없다. 그 대표적인 정부가 지난 정부였다. 지난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이 26번이나 나왔었죠. 그리고 그 집값이 오죽했으면 미친 집값이라고 했겠습니까?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마치 집값 오르는 것이 집주인의 잘못이라도 된다는 듯이 징벌적 세금 폭탄을 안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뭔가 근거가 있는 듯이 모양새를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집값 통계가 KB 국민은행 금융통계였습니다. 그 KB 금융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4년만 계산을 해도 아파트 값이 정확하게 2배로 폭등을 한 겁니다. 2배로. 10억 원짜리가 20억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14%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14%. 2배가 올랐다는 거는요. 100% 올랐다는 겁니다.
100%. 10억 원짜리가 20억이 되려면 100%가 올라야 되는 겁니다. 100%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권 때 국토부 장관은 14%가 올랐다고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뭐라고 그랬느냐?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말하자마자 집값이 다시 들썩들썩 미친 집값이 돼서 다시 솟아올랐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잘못된 통계와,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잘못된 통계와 수치 분식은 엉터리 정책을 낳고 나라를 망친다. 20여 년 전 우리도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우기다가 외환 위기를 경험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감히 통계에 손대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가려내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해야 된다. 관련자들 일벌백계 해야 되죠. 그 관련자 맨 꼭대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 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 내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